안녕하세요. 정교한 과학탐구 최재훈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랑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질구조 중 부정합이라는 걸 배울 건데, 이 부정합은 있잖아. 부정합은 시험 문제에 반드시 안 나올 수가 없어. 물론 앞에 있는 내용들도 당연히 지층 지질구조를 분석하는 과정 중에 나오겠지만, 이 지질구조에서 부정합을 빼놓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나올 테니까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정합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부정합이 나오면 무조건 그 지층은 무슨 변동을 받았다. 그냥 지각 변동도 아니라 대규모의 지각 변동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거야. 대규모의 지각 변동을 받았고, 이 부정합을 경계로,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겠지? 부정합을 경계로 해서 위 지층 덩어리와 아래 지층 덩어리의 퇴적 시간의 격차가 매우 큰 관계를 우리는 지층의 부정합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층 간, 위 지층과 아래 지층의 퇴적 시간의 시간적 격차가 매우 큰 관계를 우리는 부정합 관계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불연속 퇴적 관계라고 불러줍니다. 퇴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불연속적으로 일어났다고 해서 불정합인데 발음상 부정합으로 가는 거지. 이거는 국어적인 문법이니까. 그럼 경계면이라는 게 부정합 면을 우리가 경계면이라고 해요. 부정합의 경계면을 우리가 무슨 면이라고 하냐면 부정합 면이라고 합니다. 무슨 면이라고 불러준다? 부정합 면이라고 합니다. 부정한 면이라고 하고요. 이 부정한 면을 찾을 때는 기저여감이라는 걸 찾아. 무슨 여감? 기저여감. 기저역암. 여러분들 일단 기억해야 될 거, 부정합 시간적 격차가 윗지층과 아래지층의 시간적 격차가 크다. 퇴적 시간이 불연속적이다. 그리고 그 불연속적인 관계의 기준을 우리는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찾는데, 부정한 면을 찾을 때는 아직 그림 안 나왔지만 부정한 면을 찾을 때는 반드시 무슨 여감이 나타나는 거? 그렇죠. 기저여감이 나타나는 걸 꼭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는 아니나 대체로 부정한 면을 경계로 해서 위 지층과 아래 지층의 무슨 시대가 달라지냐면 지질 시대가 달라져. 그럼 부정합을 경계로 해서 우리가 뭐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도 되겠구나. 고생되냐? 중생되냐? 신생되냐와 같은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일반적으로 퇴적 시간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위 지층의 화석과 아래 지층의 화석과 위 지층의 화석의 종류가 급격하게 변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그럼 겨울 정리. 부정한 면이 나타나 또는 기저여감이 관측돼서 부정한 면을 봤다. 그러면 위 지층과 아래 지층의 시간적 격차가 크고 따라서 아래 지층과 위 지층은 서로 다른 지질 시대일 경우가 큰 거야.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지질 시대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고, 따라서 큰 시간적 격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표준 화석의 종류가 급격하게 변할 수도 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정합을 결정을 해봤는데, 그럼 부정합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일단 확인을 해보고요. 왜 지각 변동을 받아야 부정합이 생기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정합의 생성 관계를 한번 보자고. 부정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일단 퇴적이 일어나야 돼. 뭐가 일어나야 돼? 퇴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A층, 요게 B층, 요게 C층이라고 한다면, 지금 A층이 퇴적된 이후에 B가 쌓이고, B가 쌓인 이후에 C가 쌓였네. 그러면 A지층 쌓이고 B지층 쌓이고 C지층이 쌓일 때는 연속적으로, 시간적 격차가 없이 연속적으로 퇴적이 돼. 이렇게 연속적인 퇴적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정합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정합이 일어났어. 그런데 얘가 횡압력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뒤에서 좀 이따 조산운동, 조력운동을 가르쳐 줄 건데, 횡압력을 받거나 아니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뭔가 밀어 올리는 힘이 작용을 했을 때, 지층이 위로 솟구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융기라고 부릅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건 그렇죠. 침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횡압력이 작용을 하거나 아니면 지층을 위로 떠받치는 힘이 작용을 해서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 그래서 횡압력이 작용했을 때 습곡 또는 융기가 일어났네. 그럼 이렇게 습곡과 융기가 일어나면
지표 지층이 자, 해수면 위로 상승하는 현상이 생겨. 일단 해수면 위로 지층이 상승을 해요. 이해되니? 그럼 해수면 위로 올라왔으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 퇴적은 해수면 아래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해수면 위로 솟구쳐 올라오면 자, 이 순간부터 일단 뭐가 중지되냐면 퇴적이 중지돼. 자, 그리고 지표 위로, 자, 해수면 위로 올라온 지표들은 자, 여러 가지 작용을 통해서 침식 작용을 받습니다. 무슨 작용을 받는다? 침식 작용을 받는다. 그래서 위로 올라온 부분은 깎이고 아래로 오목하게 파여있는 부분들은 자, 이렇게 쌓이면서 점차 위에 있는 지층들이 자, 평탄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침식이 일단 일어나고요. 그럼 봐봐. 침식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자, 침식이 일어나는 동안에 뭐가 중단된다? 퇴적이 중단이 된다. 그래서 침식이 일어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뭐가 일어나냐면 침강. 해수면 위로 다시 가라앉아. 자,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침강. 그러면 그 전까지 침강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퇴적이 중지됐다가 자, 얘가 다시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면 그 위에 다시 뭐가 나타나게 되면 자, 새로운 퇴적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퇴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 잘 봐. 지금 처음에 퇴적된 A, B, C 지층과 그 위에서 퇴적된 자, 요걸 우리가 이제 A층, B층, C층이라고 하고 그 위에 해수면 아래로 침강 이후에 가라앉아서 만들어진 지층을 D지층과 E지층이라고 한다면 자, 이 A, B, C 지층은 상대적으로 연속된 퇴적층이고 그 위에 있는 D층과 E층은 자, 이런 융기 이후에 침식과 침강 과정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부분을 아주 오랜 동안 겪고 난 뒤에 다시 해수면으로 가라앉아서 퇴적된 지층이기 때문에 자, C지층과 D지층의 시간적 격차가 매우 크다는 얘기지. 자, 이 관계를 우리는 부정합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C층과 D층 사이에는 D층 사이에는 자, 이런 작은 돌멩이들이 이렇게 눈에 보여요. 응? 자, 요걸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무슨 여감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기저여감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리고 그 기저여감이 있는 경계층을 자, 우리는 무슨 면이라고 불러준다? 부정한 면이라고 불러주고요. 자, 이 부정한 면을 경계로 해서 아래에 있는 지층군과 뒤에 있는 지층군의 시간적 격차가 매우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부정합의 생성 과정을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릴 때 자, 정합관계에 의한 자, 정리할 거야. 퇴적, 그 다음에 습곡, 그리고 융기, 그 다음 침식. 자, 융기 이후에는 해수면 위로 노출. 자, 해수면 위로 노출된 지층과 지표가 침식 작용을 받고 다시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침강,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퇴적이 나타나게 되면 자, 이 퇴적층은 과거 처음에 퇴적된 지층과 시간적 격차가 매우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침강일 때, 침강이 일어날 때 자, 뭐가 형성되냐면 부정한 면이 형성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 부정한 면은 뭐를 경계로? 기저여감을 경계로 해서 나타나는구나. 자, 왜 시간적 격차가 나타나는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정합의 종류도 한번 살펴봐야 돼. 이거 중요해. 그래서 부정합의 종류는 평행부정합이 있고, 자, 평행부정합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부정합이 있냐면 경사부정합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정합이 있다? 난정합이라는 게 있다. 자, 이걸 우리가 따로따로 한번 분류해서 볼게요. 자, 평행부정합은 평행? 나란하네. 그러면 부정한 면을 경계로 해서 자, 지층의 층리가 자, 나란한 부정합이라는 말은 나란한 부정합이란 말은 결국 이거야. 자, 어쨌든 선생님이 무슨 면을 줄 거냐면 그림 다시 그려볼게. 자, 부정한 면을 이렇게 줄 거고 자, 이 부정한 면 위에 무슨 여감이 나타난다? 기저여감이 나타난다. 그러면 윗지층과 아래지층의 무슨적 격차가 크구나? 네, 시간적 격차가 크구나. 근데 아래에 있는 지층에 자, 요게 이제 A지층, B지층, C지층이라고 했을 때 자, 요 A지층과 B지층의 경계. 자, 이걸 우리가 층리면이라고 합니다. 층리라고 얘기하고요. 자, 층리야. 그러면 위에 있는 자, 지층은 당연히 부정한 면에 대해서 일단은 나란할 거고 그러면 자, 부정한 면과 아래 지층에 있는 무슨 면이 층리면이 서로 나란할 때를 위 지층과 아래 지층의 자, 부정합 관계를 우리는 평행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정한 면과
아래에 있는 지층의 층리가 서로 나란할 때를 우리는 무슨 부정합이라고 한다? 평행부정합이라고 하며 자, 앞에서 우리 배웠지? 퇴적, 습곡, 퇴적, 습곡, 융기, 풍화, 침식, 침강, 퇴적이었는데 자, 뭐가 하나 빠지냐면 습곡이 하나 빠집니다. 지층이 휘어진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아래 지층에서. 그래서 평행부정합은 자, 퇴적이 일어난 다음에 자, 습곡 없이 뭐만 일어났냐면 융기가 일어났고요. 자, 그리고 해수면 위로 노출된 이후 침식이 일어났고 다시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침강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해수면 아래에서 새로운 퇴적층이 만들어졌을 때 그러면 평행부정합은 습곡 없이 뭐만 일어났구나? 융기만 일어났구나. 자, 이렇게 지각이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서 자, 지각의 상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자, 지각의 상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자, 우리는 조륙운동이라고 하고요. 자, 조륙운동이 일어났을 때 습곡 없이 융기만 일어났을 때 우리는 무슨 부정합이 나타나냐면 평행부정합이 나타납니다. 자, 직각의 상하 운동을 우리는 조륙운동이라고 하고 위로 올라오는 건 융기, 아래로 내려가는 건 뭐라고 불러? 침강이라고 불러준다. 자,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사부정합. 그러면 평행부정합과 경사부정합의 차이는 결국 뭐냐? 자, 층리와 부정합이 서로 나란하지 않다는 얘기지. 그럼 봐. 부정한 면이 이렇게 나타났고 당연히 부정한 면 위에는 무슨 여감이 나타난다? 네, 기저여감이 나타난다. 기저여감이 나타나고 자, 근데 문제는 위에 있는 지층에 대해서는 당연히 새로운 지층은 부정한 면과 나란한 해수면에 대해서 나란하게 자, 부정한 면과 나란하게 나타날 건데 자, 밑에 있는 지층이 자, 무슨 작용을 받는 경우? 습곡을 받는 경우에 휘어진 지층이 이렇게 나타나야지.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 뭐가 나타나는구나? 지층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자, 부정한 면과 아래 지층의 층리가 서로 기울어져 있을 때 나란하지 않을 때를 우리는 무슨 부정합이라고 불러? 경사부정합이라고 불러줘. 그러면 경사부정합 관계는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퇴적이 일어났고요. 자, 그 다음에 습곡작용이 한번 나타나. 횡압력, 여기서 무슨 압력이 작용했구나? 네, 횡압력이 작용했구나. 그리고 융기가 일어나고, 그 다음 침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침강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퇴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요 습곡이 나타났을 때는 자, 당연히 밑에 있는 지층이 휘어지니까 휘어진 지층 위에 새로운 퇴적층이 쌓이니까 부정한 면과 아래에 있는 지층의 경계선 또는 층리가 서로 나란하지 않고 기울어져 있는 형태로 나타나므로 이 두 지층 간의 부정합 관계를 우리는 경사부정합이라고 하며 자, 반드시 경사부정합은 아래 지층이 횡압력을 받아서 습곡이 나타나는 구조가 꼭 한 번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습곡이 나타나는 운동을 일반적으로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면 조산운동이라고 하고 자, 조산운동은 우리 앞에서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우에 자, 충돌형 경계에서 무슨 산맥이 만들어지는 경우 습곡 산맥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자, 우리가 무슨 운동이라고 한다? 조산운동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 습곡이 보통 나타나면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나타날 확률이 되게 높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난정합이라는 거 하나 볼 거예요. 여기서 난자가 뭘까? 난자가 어렵다. 그래서 이 난정합이 나타나면 선생님이 필기해 드릴 거야. 난정합이 나타나잖아? 뭐가 나타났어? 난정합이 나타나면 자, 이게 난자가 어려울 난자야. 그래서 이 난정합이 나타날 때는 지층이 먼저 만들어졌는지 나중에 만들어졌는지 지층의 선후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선후관계를 자,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난정합은 있잖아.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난정합은 있지? 부정한 면 아래에 자, 화성암. 화성암은 화산암일 수도 있고 심성암일 수도 있어.
자, 화산암의 종류 3가지 배웠고 심성암의 종류 3가지를 배웠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화성암이 나타날 수도, 화산암이 나타날 수도 있고 심성암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자, 부정암면 아래에 뭐 화강암과 같은 심성암 또는 뭐 현무암과 같은 화산암 등이 부정암면 아래에 분포하는 부정합을 자, 우리는 난정합이라고 하고, 자, 여기 있네. 상하 지층의 평행 여부라든가 상하 지층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일단 그림은 하나만 그려볼게. 자, 지금 이게 부정합이야. 부정하면 그럼 당연히 그 위에 뭐가 있겠어? 기저여감이 있겠지. 제발 부탁이야. 형이 얘기할게. 부정함면 찾을 때는 무조건 무슨 여감 찾아라? 네, 기저여감 찾아라.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기저여감이 안 나타났대. 기저여감이 안 나타났대. 그런데 반드시 부정합입을 우리가 알 수 있어. 반드시 부정합입을 알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아래 지층이 A 지층에 삼엽충이 보였는데, 자, 화석 고생대 표준 화석에 삼엽충이 보였는데 B 지층에서 암모나이트가 발견이 됐대. 그럼 봐봐. A 지층과 B 지층, 한 새끼는 고생대 때 퇴적된 지층이고 한 새끼는 중생대 때 퇴적된 지층이야. 그럼 A 지층과 B 지층의 무슨적 격차가 매우 크다. 예, 시간적 격차가 매우 크다. 그러면 이 사이에 지각 변동을 받아서 A 지층과 B 지층은 자, 시간적 격차가 그냥 우리가 딱 봐도 시간적 격차가 매우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A 지층과 B 지층에는 무슨 면이 존재할 확률이 있고, 부정한 면이 존재할 확률이 있고, 그 문제에서 A 지층과 B 지층 사이의 경계에는 기저여감이 발견될 수 있다라고 하면 맞다, 틀리다, 맞다. 그러니까 기저여감 자체가 안 나오더라도 부정합 관계의 지층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으면 반드시 그 지층 사이에는 무슨 여감이 발견될 수 있음을 알아야 돼? 기저여감이 발견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부정한 면이 나타났고, 자, 부정한 면이 나타났고 그 위에 기저여감이 있어. 기저여감이 있어. 근데 아래에 있잖아. 아래에. 자, 이게 뭐야? 화강암이래. 화강암은 가장 대표적인 심성암 중에 하나지. 그리고 그 위에 자, 새로운 퇴적층이 이렇게 쌓였대. 그러면 부정한 면 아래 지층에 자, 화강암이라고 하는 화성암이 나타나면 자, 아래 지층과 위 지층의 부정합 관계를 자, 우리는 난정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난정합 구간에서는 자, 지층의 선후 관계를 발견하기. 자, 당연히 여기랑 여기는 나타나겠지만 아래에 있는 지층에 대한 부분들에서 자, 평행한지, 자, 이게 지금 서로 이렇게 지층이 기울어져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지 이렇게 평행이 되어 있는지, 이 화강암 자체를 갖고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층의 평행 관계야, 상하 지층의 평행 관계야. 이게 무슨 부정합인지, 경사 부정합인지, 평행 부정합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무슨 정합이라고 불러오는 거야. 난정합이라고 불러버리는 거야. 어려워. 그러니까 어렵네. 난정합. 자, 난정합 반드시 부정하면 아래쪽에 화강암과 같은 또는 화산암일 수도 있어. 자, 화성암으로 되어 있는 자, 암석군이 나타나게 되면 자, 이때를 우리는 무슨 정합 관계라고 불러주냐면 난정합 관계라고 불러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아래쪽에 화강암이나 현무암과 같은 화성암이 부정하면 아래에 있다면 자, 이때 우리는 이걸 무슨 관계라고 불러주며 난정합 관계라고 하며 이게 평행부정합 관계인지 경사부정합 관계인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난정합이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거 부정합의 생성 과정과 자, 그다음에 부정합의 종류, 평행부정합, 경사부정합, 난정합이 뭐인지 그리고 부정한 면을 찾을 땐 반드시 뭐를 찾아서 그렇지 기저여감을 찾아서 그 기저여감이 있는 지층 관계를 자, 우리는 부정한 면으로 주며 위 지층과 아래 지층의 시간적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화석의 종류가 급격하게 변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질 시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생님이 하나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드릴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층에서 자, 부정한 면이 자, 기저여감이 있는 것 2개가 발견이 됐대. 자, 2개가 발견됐대. 그럼 아까 선생님이 퇴적, 습곡, 융기, 침식, 침강, 퇴적이라고 그랬지. 그럼 부정한 면이 만들어질 때는 자, 융기가 있고 그 다음에 침강이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침강이 일어나는 횟수는 부정한 면의 수랑 똑같아서 자, 침강이 몇 번? 2번이 있어요. 자, 부정한 면의 수와 침강 횟수는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융기는 있잖아. 봐. 일단 해수면에 있다가 융기를 받아서 올라왔지. 그리고서 침식작용을 받은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해수면 아래로 잠긴 다음에 또 쌓였잖아. 그리고 이게 그냥 그 상태로 있으면 우리가 바닷속으로 쳐들어가고 거기서 땅 파가지고 이게 부정합이 있는지 없는지 찾을 수 있어? 없어. 우리가 지금 관측하는 거 다시 어디로 올라온 거야? 위로 올라온 거야. 그래서 항상 침강 횟수보다 융기 횟수가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많아야 돼. 그러면 침강은 일단 몇 번 있고 2번 있고 융기는 3번입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요. 융기는 3회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3회 이상이 되며 항상 융기는 있잖아. 부정한 면의 수보다 정리해. 부정한 면의 수보다 최소 자, 몇 회 이상 많다? 1회 이상이 많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